자, 지난 6장 퍼지 이론까지 우리가 주로 기호 기반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루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호 기반 접근법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들은 대충 설명이 다 됐는데, 7장도 사실은 계획 플래닝, 계획과 문제풀이라는 기호 기반 접근법의 내용이 있긴 한데, 그래서 수업을 한 주를 더 할애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 기계학습을 포함한 이후 내용들이 할애할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아서 일단 7장은 생략을 하고 이번 강부터 기계학습 8단원 머신러닝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6장까지가 원래 중간고사 범위이지만, 원래는 매 학기 하다 보면 이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는 대체 과제로 하게 될 것 같고, 아무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이게 지금 후반부인데, 이 강의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브심볼릭을 더 강조해 왔고, 그죠? 비록 1단원에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비기호적 접근 방법과 기호적 접근 방법이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소프트봇 혹은 로봇으로 나가는 게 이제 미래 인공지능의 방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방점은 어디까지나 이쪽 기계학습을 필두로 하는 서브심볼릭 어프로치 방점이 찍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후 단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 이제 첫 번째로 학습, 러닝이라는 게 뭐냐. 먼저 기계학습이라 그러면은 머신러닝입니다. 여기 써있죠. 머신러닝인데, 학습의 일반적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계가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전에 학습, 러닝이란 뭔가를 한번 보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반복되는 경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주체의 행동 변화. 이게 근데 학습이라는 건 사실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습은 꼭 이렇게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강의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학습의 정의 중에서 근데 우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 얘기 나왔고, 경험 얘기 나왔고, 행동 변화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학습의 정의라고 하기에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계학습의 정의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습의 문제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학습이고, 네. 스승과 대화하면서 하는 것도 학습이고, 다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은 어떤가를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계학습은 자기 타멘 미첼이라고 해가지고 MIT CH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L이 하나 더 있었던가. 아무튼 미첼이라는 대가죠. 이미 20-30년 전에 머신러닝이라는 제목으로 명저를 남기신 분인데, 그분의 타멘 미첼의 책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문장인데, 기계학습을 정의하고 있죠. 하여튼 그분이 쓰신 머신러닝이라는 책은 기계학습의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전에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학습에 관한 것들을 기초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인데, 여기 정의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is said to learn.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한다고 해. 어떻게 학습한다고 하냐면 from experience E, 경험 E로부터, 대문자 E, with respect to some class of task T. 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some class of task, 어떤 종류의 태스크, 작업이 주어지고, 이 작업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작업과 and performance measure P,
이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P라는 성능 평가 척도, 매저니까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이 주어지고 그 작업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있는 성능 평가 척도 P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T와 P에 대하여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작업에 대해서 P로 측정이 되는 어떤 작업 T에 대해서 경험 2를 써서 2로부터 학습했다라고 말한다. 자, 이 뒤에 있는 if를 빼고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어진 작업 P로 성능평가 쪽도 P로 측정되는 주어진 작업의 P로 측정되는 성능평가 척도가 있는 어떤 작업 T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경험 덕분에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가 여기 if가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if 뒤를 한번 if 부분을 해석을 해볼까요? If its performance at tasks in T as measured by P improves with experience E. 자, 그러면 앞에 부분 문장을 말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밖에 없네. 만약 성능, T에 대한 성능, P에 의해 측정되는 T에서의 성능이 그럼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만 안 남는 겁니다. 뒷부분은 improves with experience. 자, E를 써서 P로 측정되는 T에 대한 성능이 좋아지면, 개선되면, improves, 그죠? 개선되면 학습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네.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선되면 학습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학습 이퀄 improving, 개선. 그죠? 성능이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성능 P가 결국 이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T가 있다. 그죠? 그 다음이 그 T에 대한 성능은 P로 측정한다. 가 주어졌을 때 experience E를 가지고 성능이 improves, 개선되면 우리는 learn 한다라고 말한다. 그게 머신러닝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을 정의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작업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작업이 뭔지, 그걸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를 뭘로 평가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잘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가장 핵심이 되는 경험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기계학습의 정의의 어떤 특별한 내용의 학습을 함에 있어서 정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교재에 없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만들 당시만 해도 사실 기계학습에 대해서 잘 공부가 좀 덜 돼 있었던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리면서 굉장히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경험에 의한 지식의 증가,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 일반화라는 말은 이제 계속 이번 단원에서 계속 강조가 될 건데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이제 뭐 구체화라고 한다면 일반화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경험에 의한 지식의 증가.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기존의 AA 프로그램은 내장된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내보낸다. 이거 전형적으로 전문가 시스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장된 지식이라는 것은 명제의 형태로 입력된 것들, 그리고 추론에 의해서 추가된 지식들, 문장들, 그 다음에 혹은 앞에서 지나치게 많이 강조했죠. fact and rule, 팩트들, 명제들로 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if, then 형식으로 된 rule,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전문가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게 기존의 AA 프로그램이었다면 기계학습 프로그램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작게 만들었죠. 내장된 지식, 즉 처음에 인위적으로 입력해준 지식이 훨씬 작아졌다. 그런데 이 그림을 왜 지금 와서 후회하느냐면 이걸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냥 이 그림 그대로 한다. 어쨌든 내장된 지식은 거의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엉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학습, 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학습이라는 것에 여기 옆으로 해서 뭐가 왔죠? example, 경험, experience라고도 하고 그
set of examples, example들의 집합이 결국 experience죠. 이것을 통해서 내장된 지식 플러스 자동 습득된 지식. 여기서도 지금 이걸 없애야겠죠. 이게 아예 없어야 더 나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심볼릭 어프로치에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동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이 경험이란 것만 인간은 경험을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즉 우리가 뭐냐면 여기다가 나중에 가서는 날이라는 raw examples. 자 이제 그럼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아졌나를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선언적 문장들, 명제들을 인간이 아주 잘 정제해서 그리고 인텐시브하게 부수히 많은 문장들을 넣어줘야 됐어.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문장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있는 지식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날 경험이죠. 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냥 관측된 것 그 자체. 이런 경우엔 답이 뭐고 이런 경우엔 답이 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그다음에 어떤 연역적인 추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현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 라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과 전문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 시스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널리지 엔지니어에게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계학습 프로그램은 이게 학습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람이 할 일은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이것을 조금 가공해서 기계가 경험하기 쉽도록 학습하기 쉽도록 조금 이렇게 가공해 주는 정도이지 지식의 원천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즉 관찰과 가공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난 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문가 시스템에서의 지식에서는 문장을 무한히 넣을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하지만 경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쓴다면 수백만 수천만 개의 경험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공학자와 기계학습을 시키는 기계학습 전문가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노고를 덜 들이고도 자동 습득된 지식 모델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능에 있어서는 더 개선된 출력을 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전문가 시스템과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비교를 한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이전의 전문가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good old fashioned AI 전반의 문제였죠. 그 뭐라고 했냐면 designed behavior, 설계된 행위, 즉 미리 예측 가능한 입력한 것에 대해서만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넘어와서 기계학습으로 넘어오면 입력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뷰포인트입니다. 차이점. 그래서 예를 들면 분류를 한다거나 예측을 한다거나 뭐 예측에는 뭐 주가 예측,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네, 분류에는 뭐 머리 색깔이 어떻고 눈의 색깔이 어떻고 뭐 살색이 어떠면은 무슨 백인종이다 확인종이다 인종 분류 문제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근데 나중에 계속 이제 뒤에 가서 분류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어떤 수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분류로 환원된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예측에서 아까 주가가 오른다, 떨어질 거다, 이거 다 뭐죠? 오르는 부류, 떨어지는 부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측도 일종의 분류죠.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오는 상황,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이런 식으로 다 결국에는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분류가 됐든 예측이 됐든 경험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경험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것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기계학습이다, 이런 얘기고.
자, 요건 이제 시간에 따른 적응성을 말하는 건데, 어댑테이션이란 건. 실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원 5에서 열심히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 자체의 성격이 변하기도 한다고, 가변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주는 경험이라는 것이 처음에만의 그 100만 개를 경험을 시키고 뭐 한약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데이터 100만 개를 주는데 그 나중에 주는 100만 개의 데이터가 이전에 주는 100만 개의 데이터와 성격이 달라져요.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면 적응을 해서 일정 정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계학습에 공부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시간이 변하면 비정상성이라는 거죠. 난스테이셔널리티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변하면 문제 자체의 속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응성이 있게 성능을 일정 정도의 성능을 담보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경험하지 않은 것, 보지 않은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성까지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다음으로 귀납적 방법에 비중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학습과 대비된다. 그래서 지금, 귀납하고 인덕션하고 디덕션, 반대말이 이거죠. 자, 디덕션, 인덕션에서 이거는 연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귀납이라고 하는데, 연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이라고 출발을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점점 상위 개념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연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되는 명제로부터 파생되는 명제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나중에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연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학습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날 데이터, 로우 데이터, 즉 개개의 현상, 드러난 현상, 개별 현상들로부터 뭔가 법칙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상위 개념으로 지식이 올라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납과 인덕션과 디덕션은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전적으로 귀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학습과 대비된다 해서 지금 보면 교사에 의한 지식의 전수, 비귀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잘 정리된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칠판에 편서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줄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 제목 자체가 통째로 제목에 어떤 단원이 있죠. 뭐 조선사, 그럼 조선사가 있고 조선사에서 전반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고 뭔가 탑다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즉 커다란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사건들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교사에 의한 지식의 전술은 당연히 비귀납적이죠. 연역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에 의한 지식의 입력도 기계학습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식의 입력.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단연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지식을 입력하는 것은 기계학습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강조했던 연역적 방법에 의한 추론이나 기존 지식의 재정리도, 기존 지식의 재정리라고 뭐 추론에 의해서 명제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참여했던 우리가 비단도 추론 같은 데서는 참여했던 것을 거짓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재정리, 이것도 학습인가? 당연히 학습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수업에서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미추엘의 책에 나오지 않은 이전에 즉 기계학습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의 사이먼의 단수 모델이라는 기계학습 시스템 모델이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는 환경이란 게 있고, 지금 이 환경을 여기다 설정했다는 것은 지금의 현대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러닝 엘리먼트가 있고, 자, 뭔가 러닝을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지식 베이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먼의 모델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받을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뭔가 자동화된 요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지식 베이스라는 걸 둔다는 것은 지식 베이스, 널리지 베이스, 뭔가 지식 공학을 떠올리게 하고, 이건 뭔가 전문가 시스템적인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또 러닝 엘리먼트는 따로 있고, 실행 요소, 퍼포먼스 성능 요소가 따로 있어서 이건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공부하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이렇게 두 가지를 엘리먼트를 분리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머신러닝에서는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러닝하는 러닝 프로그램은 하나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러닝 모드냐 테스트 모드냐 모드가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개체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좀 이제 사이먼의 단수 모델이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과는 좀 배치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학습을 해서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실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걸 피드백을 줘서 뭔가 오류가 많으면 다시 공부를 더해서 지식 베이스를 더 좋게 만들고 또 실행을 해보고, 이런 순환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 가지 구성 요소의 내용에 따라 학습 시스템을 분류, 즉 전체적인 골격을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거에 따라서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뭐냐에 따라서 학습 시스템을 분류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든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들이 특정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해놨는지 봅시다. 지식 베이스의 초기 지식 분량이 많을수록, 자, 초기 지식 분량이 많을수록이라는 건 이걸 지금 잘못 그렸다고 개인적으로 후회된다고 했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걸 전제로 이게 있는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초기 지식 분량이 많을수록, 즉 거의 완성된 전문가 시스템이라면 학습 요소, 러닝 엘리먼트가 할 일은 없을 테고, 그죠? 완벽한 전문가 시스템이라면 자동으로 습득할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다 말아서 아주 최소한의 초기 지식 분량만 있다. 그러면 학습 요소, 즉 학습자, 러너가 해야 할 인퍼런스, 추론의 분량이 감소하겠죠. 초기 지식을 많이 넣어주면 학습 요소, 러너의 부담이 작아진다. 그런데 교사의 지도 부담은 증가다. 여기서 교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 널리지 엔지니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널리지 엔지니어는 지식 분량이 많을수록 이 많은 지식 분량을 넣어주어야 하니까 교사, 즉 널리지 엔지니어의 지도 부담이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볼까요? 자, 이제 학습을 분류하는 게 이제 참 중요한데, 먼저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이 있는데, 이 교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학습 단원을 책을 다시 쓰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분류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학습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트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암기 학습, 그래서 지식의 직접적 부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최근 10년간의 서울의 최고 기온 날짜별, 그걸 데이터를 그냥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다 외워버려가지고 거기 그 중에 물어보면 그냥 바로 알려주는 거니까, 한마디로 추론이나 변형이 전혀 없는, 그죠? 그런 학습을 우리는 로트 러닝, 다 외워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외워버린다. 근데 이건 사실 주어진 사실 데이터에 대한 기억만 저장, 입력에 대한 추론이 없다. 이게 다 외워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러닝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죠?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맞춰야 되잖아, 그죠? 보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 외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당장 미래의 것들은 어떻게 외울 거야, 그죠? 외울 수가 없어요. 이 암기학습이라는 녀석은 그냥 단어는 존재하되 이런 러닝은 존재하려 존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태생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문제를 다 외워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학습의 분류에서 앞에 로트 러닝은 의미 없는 제목만 존재하는 러닝이다라는 걸로 일단 1강을 마치고 쉬었다가 2강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